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지난달 도서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올해 80세를 맞이한 김현우 할아버지. 75세에 큰 수술을 앞두고 50% 확률의 생존율을 통보받았던 그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도 쌓아온 명예도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무의미해졌다고. 대신 떠오른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깊은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고 그는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그는 이전 75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분이 80년을 살며 깨달은 6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것들,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작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친구 되기입니다. 할아버지의 40대는 자책과 질책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 압박,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간들. 그때의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지적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 쌓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이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진 않은지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짧은 순간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루 자신이 잘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찾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을 향한 작은 친절을 베풀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청춘의 시기에는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 많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그런 목소리들은 줄어듭니다. 그때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할아버지의 은퇴 후 첫 1년은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달력을 보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무의미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들른 도서관에서 마주한 시니어 디지털 교실 포스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 배우는 컴퓨터. 더구나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시간들. 젊은 강사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던 순간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것,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 그것은 마치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수채화, 영어회화, 가죽공예, 정원 가꾸기, 디지털 사진 촬영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80세의 나이에도 60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움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입니다.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동년배들과는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영어 스터디에서 만난 이들과는 매주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험을 위해 또는 누군가의 강요로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문화강좌,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까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3번째, 건강이라는 선물입니다. 할아버지의 54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 그날까지 그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침 6시 출근에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하루 2갑의 담배와 매일 밤의 술자리도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시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건강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깊어가는 통증도 참아가며 일만 했던 시간들.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른 후였습니다. 다행히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연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피워온 담배를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버텨냈습니다. 술자리도 끊었습니다. 대신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제는 좋은 차 한 잔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침 산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걸으며 조금씩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식단도 바꾸었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에서 채식 위주로 바꾸었고 특히 된장국과 신선한 채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0kg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만 잘 먹고 운동해도 회복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고 5만 개의 세포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할아버지의 지갑에는 40년 된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그들과 평생을 함께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54세에 큰 수술을 받았을 때의 일화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많았던 인맥 중에 실제로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 그는 명함 한 켤레가 금방 동나곤 했습니다. 인맥 관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모임에 참석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많던 관계들은 하나둘 흐려졌고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3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이야기, 인생의 고민들까지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특히 54년을 함께 해온 아내는 그의 인생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도 많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산책은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정서적 유대감은 건강과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긴 수명의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세대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고 세대 차이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75세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던 날, 할아버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자녀들의 성공,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목표만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앞둔 그날 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점차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국 한 그릇, 손주의 짧은 전화 한 통.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을 이런 순간들이 이제는 그날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 커졌습니다. 5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이제는 매일 아침 전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아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도 고마워라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력이 높으며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주는 할아버지는 왜 맨날 웃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이 선물 같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손주도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6번째는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만을 찾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은퇴 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산책로를 걷고 같은 자리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지만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80평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자신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동네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20대 직원에게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사용법을 익히고 SNS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78세에는 더 큰 도전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그는 자신의 나이대가 바라보는 세상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도전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 남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 체력적인 한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도전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들,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 경험할 수 없었을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80세의 김현우 할아버지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6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고 끊임없이 배우며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합니다.